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기분 좋은 10월, 여러분의 웃음이 한 달 내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LA시가 실내업소 출입 시 백신 접종 증명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1월 29일부터는 위반 업소들에 대한 벌금도 부과합니다. LA 카운티 내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야외 행사나 테마 공원 방문객들은 내일부터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사장 내에선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대상을 한국에 형제 자매가 있는 내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디폴트와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부채 한도 상한을 단기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올해 안에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갖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대면 기회를 갖기로는 했지만 갈등 완화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입니다. 대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코로나 사태가 가라앉은 뒤에도 재택근무 체제를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업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전 대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 등을 잇따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을 입건했습니다.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LA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 시리아와 월드컵 최종 예선 3차전을 갖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전 세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내년 중반까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공화당이 부채 한도를 12월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 곳에 따라 구름 끼거나 맑아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62도가량 되겠고 내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 보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69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0월 6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타운과 로컬 소식입니다. LA시가 다음 달부터 식당과 술집, 쇼핑센터,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미용실과 네일살롱 등 실내 공간에 출입하는 고객들의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 의회는 6일 LA 시내 식당과 술집, 쇼핑몰, 피트니스 센터, 영화관, 미용실과 네일살롱의 실내 매장에 출입하는 고객들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승인하고 11월 4일경부터 실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LA시 의회는 11월 4일부터 원칙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절차상 시행까지 한 달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11월 6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로서리 스토어와 약국은 이번 조례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시의회 표결은 11대 2로 통과되었습니다.
존 리 LA 시의원과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자마자 6일 즉각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식당뿐만 아니라 쇼핑센터 등까지 조례안을 확대 적용하면서 이번에 LA시는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방역 조례안을 채택한 것입니다. 비즈니스 업소들이 의무화 조항을 지키지 않게 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는 경고로 그치지만 2차 위반 시 $1,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4차 혹은 그 이상 위반할 경우 $5,000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벌금 부과는 11월 29일부터 발효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처로 백신 접종 의무화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조처지만 타운 내 업주들은 막상 시행이 다음 달로 다가오니 막막하다는 입장입니다. 남가주 한인 요식업협회 측은 이번 백신 증명 의무화 조항으로 인해 타운 내 요식업소들이 인력난에 봉착할 것이 크게 우려되는 모습입니다. 홀 안에서 서빙하는 직원들도 손이 모자란 상황에서 업소 앞에서 고객들의 백신 접종 증명을 해줄 직원까지 채용하기란 현실적으로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고객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고객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LA시는 쇼핑몰까지 고객들의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라 쇼핑몰에 출입하는 고객들에게 일일이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식당보다 더 많은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대형 야외 행사 참가자에 대한 백신 증명서 제출 의무화를 규정한 LA 카운티의 조례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10,000명 이상이 모이게 되는 야외 행사 참가자들은 백신 접종 증명서나 72시간 내에 실시한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운동 경기나 콘서트 등은 물론이고 매직 마운틴과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테마 공원 방문객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경기 관람이나 테마 공원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 11살 이하 어린이들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없이 행사나 테마 공원 입장이 허용됩니다. 신분증 지시 조항은 다소 완화됐습니다. 만 17세 이하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19 검사 제출 시 신분증을 지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만 18살 이상에 대한 신분증 확인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4명, 그리고 사망자는 7명이 보고됐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6명은 지난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9월의 사망자 수는 90명으로 늘었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 감소세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환자는 224명으로 어제보다 6명이 줄었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어제와 같은 60명입니다.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한인회장 대회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가 빠르면 다음 달부터 한국 입국 시에 자가격리 면제 대상을 한국의 형제자매가 있는 내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대상을 조만간 기존의 직계 좀비 속에서 형제 자매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세계 한인회장 대회에서 나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한인회장 대회에 참석 중인 제임스 LA 한인회장은 대회 사흘째 일정에서 가진 한국 정부와의 대화 세션에서 한국의 법무부 관계자가 코로나 확산 상황을 감안해야겠지만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한국의 형제자매가 있는 내 외국인으로 자가격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직계 좀비 속이 한국에 있는 내 외국인들에게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주 한인들 중에는 부모님이 연로에 돌아가셔서 한국에 직계 좀비 속이 없고 형제 자매만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 기존의 자가격리 면제 조처가 반쪽에 그친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형제 자매 친인척까지로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 확대될 경우 한국 입국 시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미주 한인들이 늘어나면서 고국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 측은 6일 자가격리 면제 대상을 빠르면 다음 달부터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자가격리 면제 대상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주무부처로부터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총영사관 측은 현재 직계 좀비 속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신청 건수만 처리하는데도 전 직원이 매달려야 하는 상황으로 형제 자매로까지 확대될 경우 폭증하는 업무를 소화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지난 7월 이후 직계 좀비 속 친인척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발급을 16,000여 건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가 한국 시간 7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이력을 한국 내 예방접종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미주 등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자가격리 면제를 받은 경우 한국보건소에 격리 면제서와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면 종이와 전자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어제 실업수당 지급 지연과 사기를 줄이기 위한 법안 패키지를 승인했습니다. 뉴섬 지사가 서명한 법안 가운데 AB 56은 실업수당 지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을 포함한 여러 권고사항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EDD가 수당을 청구한 신분도용 피해자를 돕고 사기를 막기 위한 새로운 사무실을 만드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 교도소 기관이 EDD에 재소자들의 신상 정보를 제공해 재소자가 실업수당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AB 110과 EDD가 불경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개발하고 업데이트하도록 한 SB 390에도 서명했습니다. 한인타운 일대 차량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차량을 통째로 훔쳐가는 차량 도난 사건은 모두 903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8.9%, 그리고 2019년보다는 67.5%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다른 유형의 재산 범죄는 지난해보다 모두 감소했지만 차량 도난 사건만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자동차 알람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면서 가급적 불빛이 있는 안전한 장소에 주차를 하고 차문과 창문이 닫혀 있는지 항상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짧은 시간이라도 시동을 켠 채나 문을 잠그지 않고 차를 방치해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월은 전미 유방암 인식의 달입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은 시더스 사이나이 건강 형평성 연구소와 함께 무료 유방암 검사 행사를 진행합니다. 무료 유방암 검사 행사는 오는 29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한인타운에 위치한 이웃케어 웰셔 클리닉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에서는 촉진 검사와 메모그램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LA 카운티에 사는 40세 이상의 여성으로 건강보험이 없고 소득이 1인 가정의 경우 월 2,126달러, 2인의 경우에는 월 2,873달러, 3인은 월 3,620달러를 넘지 않으면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자도 해당됩니다. 단 1년 이상 유방암 검사를 받지 않은 여성으로 선착순 60명에 한합니다. 검사는 간단한 등록 절차를 거치면 되고 수입이나 이민 신분에 대한 증명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료 검사를 받으려면 전화 213-637-1081번으로 사전에 예약이 필요합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브뉴스 1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 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으로 마련합니다.
5시 17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5번 프레이 사우스 방면인데요. 인디애나 스트리트 구간 10마일 정도로 속도가 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정체가 길게 파라마운트 블루버드 인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110번 프레이 사우스 방면도 리버사이드 드라이브 구간부터 속도 쳐지기 시작하면서 3가 구간까지 정체가 심한 편입니다.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요. 110번 프레이 사우스 방면 4가 구간 시그널 얼러트 떠 있습니다. 210번 웨스트와 60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이 교차하는 구간에는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끝까지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미국 소식입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국가 디폴트와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서 부채 한도 상한을 단기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매코넬 대표는 상원 공화당원과의 비공개 회의 후 성명을 통해서 민주당이 만들어낸 단기 위기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민주당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12월까지 현재의 지출 수준을 충당하기 위한 고정된 달러 금액의 긴급 부채 한도 유예를 통과시키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촉박한 시간을 만들어낸 민주당의 변명을 무색하게 하고 통합된 민주당 정부가 조정 절차를 통해 부채 한도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공화당의 이 같은 성명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자들이 부채 한도에 대해 행동하도록 공화당을 압박하면서 이뤄진 것입니다. 매코넬 대표의 임시방편 제안은 재무부가 정부에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한 조치를 소진할 시점인 10월 18일까지 양측이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 있도록 압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가의 저승사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뉴욕 남부지검에 처음으로 흑인 지검장이 탄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연방상원이 어제 오후 데미언 윌리엄스 지검장에 대한 인준을 완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연방지검이 1814년 남부와 북부로 나눠진 이후 207년 만에 흑인 검사가 남부지검의 지휘봉을 잡게 되었습니다. 뉴욕 남부지검은 주가 조작을 비롯한 화이트 칼라 범죄 수사로 유명한 수사기관입니다. 법무부 산하 93개 지검 가운데 정치적 독립성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예일대 로스쿨 출신인 윌리엄스는 지난 2012년부터 남부지검에서 검사로 재직했고 증권 관련 사기 수사 업무 책임자로도 일했습니다. 한편 연방상원은 브루클린에 위치한 뉴욕 동부지검장으로 지명된 브레언 피스에 대한 인준도 완료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윌리엄스와 피스 지검장은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헌신한 인물들이라며 법치 확립과 함께 민권과 정의를 위해 힘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안이 연방 하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마샤 퍼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 시카고에서 서민주택 확대 보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인프라 투자에 대해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퍼지 장관은 어제 연방정부 지원기금이 투입된 시카고 남부 신중축 공공임대주택단지 2곳을 둘러보고 주택난 해소책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퍼지 장관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부족난이 위기 수준이라면서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투베드룸 아파트 월세를 낼 수 있는 곳이 전국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렌트가 밀린 세입자들이 많다. 일부는 퇴거 유예 조치 종료와 함께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였다면서 지금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퍼지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구상안 더 나은 재건이 흑인과 라틴계 커뮤니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주택 신축과 개보수, 경제개발, 지역사회 재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양국 고위급이 스위스에서 전격 회담을 갖고 올해 안에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갖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당초 올해 안에 만남이 불투명했던 상황에서 일단 대면 기회를 갖기로 한 건데 갈등 완화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여전히 우세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특파원입니다.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제3국인 스위스 취리히에서 얼굴을 맞댔습니다.
지난 3월 미국 알래스카에서의 장관회담, 7월 중국 텐진에서 가진 차관회담 이후 2달여 만에 대면 고위급 회담입니다. 무역은 물론 타이완과 남중국해, 중국의 인권 문제 등을 놓고 양국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두 나라는 우선 정상 간 대면 협의부터 복원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올해 안에 화상회담을 갖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Of course, and we continue to believe is that leader-level engagement is an important part of our effort to responsibly manage the competition with China.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두 정상은 지난 2월과 9월 두 차례 통화했지만 아직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일단 만나 긴장 완화와 협력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지만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양국이 얼마나 견해를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고위급 회담 뒤 설리번 보좌관도 중국과 협력 관심 분야를 논의했다면서도 중국의 인권 문제, 신장, 홍콩, 남중국해, 타이완 등에서의 행동에 대한 우려를 조목조목 거론했다고 밝혀 팽팽한 논의가 오갔음을 시사했습니다. 양국은 다만 미중 간 경쟁을 책임있게 관리하기 위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위급 차원의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텍사스주 알링턴의 한 고등학교에서 오늘 아침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알링턴 경찰은 오늘 아침 알링턴의 팀버뷰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서 학생 등 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학교 건물 2층에서 총격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용의자는 달아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 학생이 같은 반 학생과 싸우다가 총을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세계 여행객들이 꼽은 미국 최고의 대도시 순위에서 시카고가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세계적인 여행 잡지 콘데 나스트 트래블러가 발표한 독자 선정 2021 미국 최고의 대도시 순위에서 시카고가 또다시 1위에 올랐습니다. 콘데 나스트 트래블러는 독자 8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순위를 매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카고는 인상적인 건축물들과 인류 박물관들, 최고 수준의 셰프들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수없이 많은 수제 맥주 양조장 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면서 두세 차례 방문만으로는 시카고에서 꼭 해봐야 할 일들을 모두 경험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에 이은 2위는 뉴욕이었습니다. 뉴욕은 골목마다 분주한 사람들의 움직임이 여행객들에게 가장 큰 인상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3위는 뉴올리언스, 4위 보스턴, 5위 샌프란시스코, 6위 워싱턴 DC, 7위 샌디에고, 8위 포틀랜드, 9위 호놀룰루, 10위 내슈빌 순이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 본사를 둔 콘데 나스트 트래블러는 1988년부터 매년 독자 대상 설문조사를 벌여서 여행 관련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달여 만에 10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여름철 4차 확산이 소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직원과 의료계 종사자 등에 대한 백신 의무화 접종률을 끌어올려서 효과를 발휘한 덕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Y10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달여 만에 처음으로 10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가 15만 명 안팎이었던 3주 전보다 40%, 지난주보다 12% 줄어 9만 7천여 명까지 떨어진 겁니다. 특히 여름철 최대 확산지였던 루이지애나와 플로리다, 텍사스 등 남부주에서는 감염자가 지난 2주 동안 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Our 7-day average is about 97,910 cases per day, which represents a decrease of about 12% over the previous week. 의무화 덕에 백신 접종이 늘면서 감염자가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식당과 체육관 등에 입장할 때도 접종 증명서를 보여야 하는 등 가장 강한 조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들도 유사한 조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덕에 뉴욕시의 의료계 종사자들의 접종률은 96%까지, 캘리포니아의 대다수 의료법인의 직원 접종률은 95%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On Monday, New York City reported that 96% of its roughly 150,000 full-time school employees had at least their first shot by the city's vaccination deadline. 보건 전문가들은 여름철 4차 확산이 꺾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 독감이 기승을 부리면서 다시 5차 확산이 생길 우려는 여전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가량인 7천만 명이 여전히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에 걸려 사경을 헤맸던 피해자들의 증언을 담은 새로운 광고를 내놨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새로운 홍보 전략으로 바꾼 겁니다. 이런 방식이 접종을 주저하는 이들에게 동기를 유발하는 강력한 방법의 하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실제 효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전국의 대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코로나19 사태가 가라앉은 뒤에도 재택근무 체제를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전국 상장기업 61곳의 사무실 복귀 계획을 분석한 결과 69%가 주 2, 3일은 집에서 일하고 나머지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병행근무 체제를 택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원격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기업은 11%로 집계됐고 사무실 출근을 선호하는 기업은 10%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0%는 직원들의 재량에 맡길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한국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1, 2위를 달리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사이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신경전이 막판까지 치열합니다. 급기야 이 전 대표 측이 이 지사의 수사 협조까지 촉구를 했는데 두 후보의 운명을 좌우할 마지막 투표가 시작되면서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경선 막바지 대표 공약 신복지 정책 총망라를 위해 기자회견장에 선 이낙연 전 대표. 이 자리에서도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을 두고 견제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여러 문제가 민주당이나 대한민국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지사로는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는 위기론을 또 한 번 강조한 건데 나아가 캠프 차원에서는 유동규 전 사장 대행이 구속된 만큼 이 지사도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검찰의 배임 혐의 적용 논리 자체도 부실한데 측근설로 엮는 건 더욱 구태답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가버리고 우리 선거를 캠프에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걸 측근이라고 할 수 있냐. 사람 썼다는 것만 가지고 측근이라고 하면 그 측근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대장동 의혹 철통 방어에 나선 이 지사 캠프는 이 전 대표 측이 띄운 위기론에 실체가 없다는 건 이미 표로서 증명됐다고 자신했습니다. 3위 추미애 전 장관 역시 이 전 대표가 야당의 논리로 민주당 흔들기에 동참하고 있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마치 몸통이 이쪽에 있는 것처럼 억지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타기 하는 그 의도에 따라간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다. 대망의 마지막 경선 일정, 오는 10일 공개되는 3차 선거인단 투표 시작과 함께 주자들 사이 신경전도 더욱 거세진 겁니다. 이 지사 측은 큰 변수 없이 과반을 달성해 본선에 직행할 수 있을 거라 내다보고 있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의 본선 경쟁력을 의심하며 과반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을 촉구하면서 여의도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출발 전에 힘을 보탰는데 특히 윤석열 후보는 검찰을 향해 정신 차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팻말을 몸에 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중간중간 시민들과 만나며 대장동 게이트가 밝혀지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것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고 이 절대 부패한 자들을 잡으러 들어가는데 또다시 그들이 힘을 내서 막고 있습니다. 청와대 앞에 도착해선 사건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독재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도보 시위 전 기자회견에 참여해 이 대표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검찰 출신 윤석열 후보는 수사기관이 늑장 수사를 벌인다고 질타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그게 압수수색이 뭐며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도대체 이따위로 수사를 합니까? 대구 일정으로 회견에 불참한 홍준표 후보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대응을 두고 발악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당에 퍼넘기려고 하는 거 보고 참 이게 뻔뻔스러워도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나. 국민의힘은 대장동 원주민 등 550여 명과 함께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했습니다. 원주민 상대로 폭리를 취한 의혹과 개발업체의 특혜 의혹을 감사 청구 이유로 들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정의당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오는 12일 다시 결선을 치릅니다. 경선 투표 결과 심상정 의원이 11,828표 가운데 5,433표를 얻어 득표율 46.42%로 1위에 올랐지만 과반엔 실패했습니다. 2위는 이정미 전 대표로 득표율 37.90%를 기록하면서 심 의원과 결선에서 맞대결을 펼칩니다. 결과 발표 뒤에 심 의원은 치열한 경선을 열망했던 당원들의 마음이 반영된 경선이라며 2차에선 정의당의 승리를 이끌 후보를 선택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내일부터 결선 투표를 진행하고 오는 12일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업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전 대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 등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KBS가 전합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2015년부터 지난달 사임 때까지 대표이사로 일을 해 사업 인허가 과정 등을 소상히 아는 인물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나 로비가 있었는지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무진들도 잇따라 불렀습니다. 대장동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심사에 참여했던 김모 1처장을 소환해 심사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개발사업 실행하는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략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압수수색 나오셨을 때 다 말씀드렸고 오늘 추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간의 사업협약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던 한모 팀장은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사업 과정의 특혜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배임 혐의와 함께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사 대상자들 가운데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대질신문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이사도 소환해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을 입건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KBS입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9명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정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정 의원은 앞서 최강욱 의원 고발장 초안을 지난해 8월 당무감사실에 전달했습니다. 이 초안은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고발장과 내용과 형식이 흡사합니다. 공수처는 정 의원이 이 초안을 손에 넣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과 조모 씨와의 관계에서 오갔다는 그 문건하고는 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관련된 문서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빈손으로 돌아갔죠. 공수처는 당시 초안을 바탕으로 고발장을 최종 작성했던 조모 변호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선 조 씨와 김웅 의원 간의 통화 내용 녹취 파일을 복원했습니다. 김 의원이 조 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지난해 4월 3일 조 씨와 김 의원 간의 통화입니다. 김 의원이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 남부지검에 접수하라고 했다가 다시 대검에 접수하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고발한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도 공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2부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국민의힘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사적 용도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와 전주회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어제 국회의원과의 윤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 의원이 후원금 1억여 원을 교통과태료와 소득세 납부에 쓰거나 고깃집이나 과자 가게, 마사지 샵에서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나 복리 후생 비용으로 썼다며 모두 공금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경제 소식입니다. 공화당이 부채 한도를 12월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소식에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어제보다 102.32포인트가 오른 34,416.99, S&P 500 지수는 17.83포인트가 뛴 4,363.55, 나스닥 지수는 68.08포인트 상승한 14,501.9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유가는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늘었다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어제보다 1달러 50센트 하락한 배럴당 77달러 43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9월 민간 부문 고용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오늘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9월 민간 부문 고용은 전월보다 56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42만 5천 명을 크게 웃돈 수준입니다. 지난 8월 수치는 37만 4천 명 증가해서 34만 명으로 하향 수정됐습니다. 민간 부문 고용은 지난 5월에 88만 2천 명 증가로 대폭 늘어난 후 6월에 74만 명을 기록했지만 7월에 32만 2천 명으로 급감했고 8월에는 34만 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9월에 56만 8천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9월 민간 고용에서 서비스 제공 부문은 46만 6천 명, 제품 생산 부문은 10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39만 명, 중견기업이 11만 5천 명, 소기업이 6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에 모기지 금리도 오르면서 미국 내 재융자 수요가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모기지 은행협회에 따르면 지난주 모기지 신청 건수는 전주 대비 7%가 감소했습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신청 건수는 한 주 동안 2%가 감소했고 1년 전보다는 13%가 줄었습니다. 금리 변동에 민감한 재융자 수요가 1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 규모는 1년 전보다 16%가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모기지 신청 건수 감소는 모기지 대출 금리가 오른 영향이 컸다고 모기지 은행협회는 분석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테슬라를 넘어 최대 전기차 판매 회사의 타이틀을 차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메리 베라 CEO는 오늘 미시간주 워런의 GM 기술센터에서 열린 투자자 행사에서 GM이 전기차 시장 점유율 선두에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전기차 1위 회사에 오를 계획인지 구체적인 목표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앞서 GM은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350억 달러를 투자해 연 100만 대 전기차를 팔고 2035년에는 100% 전기차만 생산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전 세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내년 중반까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할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사려는 고객은 줄을 섰는데 팔 차가 없다 보니 3분기 미국 신차 판매량은 1년 전에 비해 급감했습니다. GM과 포드 각각 30% 안팎씩 감소했습니다. 원인인 자동차용 반도체 칩 부족과 세계적 물류난이 언제 끝날지 예측도 어렵습니다. Now, we're worried right now that it looks like 2022 or even as late as 2023 before we can get back up to production. So until that time, expect that new cars are going to be difficult to access. 식품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류난에 물건이 제때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 슈퍼마켓 선반은 물건이 차 있기 힘들고 공급이 달리니 가격은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The
biggest increases that we're going to see has to do with anything with animals, whether it's eggs or milk or pork or beef. 공급난을 우려한 미국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은 이른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블랙 프라이데이 수준의 할인 가격으로 미리 파는 겁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전 세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내년 중반이 돼야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이번 가을 정점을 찍고 내년 중반까지 약 2%로 낮아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수정 발표할 올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6%에서 하향 조정될 걸로 예고했는데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악화를 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기 둔화 속 물가는 상승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공급 병목 현상이 가격을 인상시켜 경제를 약화시키는 두려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시나리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네,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LA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 시리아와 월드컵 최종 예선 3차전을 갖습니다. 매번 혹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내일 경기에도 어김없이 선발로 출장을 합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밤 손흥민은 원맨쇼를 펼치며 3연패 벼랑 끝에 토트넘을 구했습니다. 올여름 4년 재계약에 도장 찍고 리그 3골로 명실상부 에이스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지친 기색도 없이 대표팀에 합류한 손흥민. 경기 잘 준비해서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절정의 기량이 태극마크를 달고도 이어질까 지난달 A매치 땐 아쉬움이 컸습니다. 입국 이틀 만에 나선 이라크전에선 집중 수비에 꽁꽁 묶여 무득점 무승부를 바라만 받고 이어진 레바논전에선 종아리 부상으로 관중석을 지켰습니다. 어김없이 혹사 논란이 불거졌는데 실제 기록으로도 증명됐습니다. 국제축구선수협회 보고서를 보면 손흥민은 지난 3년간 비행기만 300시간, 꼬박 12.5일을 탔습니다. 시차를 넘나든 것만 204차례, 절반 가까이는 밤낮이 바뀌었습니다. 이동거리는 22만 3천 킬로미터로 무려 지구 5바퀴 반을 돈 셈인데 토트넘 동료 해리 케인과 비교하면 2.5배 수준입니다. 한국 나이로 30인 손흥민이 오랫동안 잘 뛸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월드컵 가는 길목에서 여유는 사칩니다. We will play from the beginning. The idea is create as many chances to score as we can. 그나마 축구협회는 시리아전 이후 12일 이란 원정 땐 전세기를 띄우고 정몽규 회장이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안전과 건강, 컨디션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캡틴 손흥민은 물론 황희찬과 황의조, 김민재 등 유럽파가 벤투호 주축인 상황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 이 시간 현재 펼쳐지고 있는데요. LA 다저스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경기, LA 다저스의 EMR 공격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세인트루이스가 1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아담 웨인라이츠, 그리고 다저스에서는 맥스 슈어저 선수가 선발로 등판을 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 선수는 이번 포스트 시즌 엔트리에는 포함이 됐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제이스 팅글러 감독을 해임했습니다. 샌디에고 구단은 계약을 1년 남긴 팅글러 감독을 경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팅글러 감독은 지휘봉은 놓지만 팀에 남아서 다른 일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0월 6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곳에 따라 구름 끼는 지역들이 많겠습니다. 밤 최저 62도가량 되겠고 내일은 대체로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도 오늘보다 4도 이상 더 떨어져서 낮 최고 기온 69도에서 70도가량, 밤 최저 기온 62도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주 금요일에는 오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온도 60도대로 더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75도, 밤 최저 54도, 해안가는 내일 낮 최고 68도에 머물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바람이 15마일에서 25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밤 최저 75도,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겠고 바람이 25마일 정도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86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섭씨 22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남부지방은 오늘도 늦더위가 이어집니다. 한낮에 광주가 27도, 대구 28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 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수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 6시부터는 2부가 계속됩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